안녕하세요. 생존 노하우의 폴리입니다. 네. 오늘은 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이야기인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느꼈고 가장 인정받았던 그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왜 인정받았지? 내가 뭘 잘했지? 생각했을 때 약간 요점을 딱 정리를 해보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서처럼 일해라. 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생존 노하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은 말 그대로 생존 노하우예요. 그래서 조금 내용들이 빡셀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빡세게 해서 성공을 했고, 물론 그 성공의 기준은 저한테 있습니다. 네. 성공의 기준은 직급과 뭐 연봉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제가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내 타임을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는, 그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러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곳이라서 오늘 내용이 살짝 빡세요. 하지만 이거 뭔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내 커리어를 올리고 싶고 나만의 브랜드를 쌓고 싶고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직급과 연봉을 모두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보고의 중요성. 저는 보고를 하는 사람도 돼봤고 밑에서 보고를 엄청 많이 받는, 컨펌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런 보고를 뭐 엄청나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직원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나,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좀 똘똘한 아이였어요. 똘똘한 아이였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 놀았어요. 그러고 뭐 대학을 어찌저찌 해서 간신히 서울대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그래서 뭐 큼지막한 회사를 간다기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막 무럭무럭 자라나고 나중에는 거의, 근데 제가 회사를 갈 때마다 약간 회사를 키우는 분위기의 그런 좀 직원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약간 중간급 리더가 됐을 때 직원들한테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폼생폼사. 네. 아, 나는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어. 야, 내가 약간 멋지게 살고 싶었거든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은 약간 사람이 이렇게 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뭘 잘못해서 맨날 꾸중을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칭찬을 듣고 약간 멋있게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을 잘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을 잘할 때 어떤 게 일을 잘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잘한다는 거는 위에 상사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바로 뭔가를 대답한다거나 그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거나 내가 한 일은 다 하면서 그 다음 일을 찾는다는가, 약간 요 정도 일이에요. 근데 이 정도 일을 되게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도 어려워하세요.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항상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은 상사가 매번 질문하는 것들이 좀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야, 요즘에 뭐 매출 어때? 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좀 영업 마케팅 회사 개발 뭐 이쪽을 다녀서 제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다니는 회사에 약간 녹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출 어때? 요즘에 뭐 경제시장 동향 어때? 야, 요즘에 뭐 누구네들 뭐 치고 나오는 거 없어? 뭐 우리 물건 처지는 거 없어? 뭐 아니면은 오늘은 매출이 왜 이렇게 올랐대? 뭘로 해서 올렸어? 보통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야, 요즘에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서 야, 요즘 뭘 팔아야지 또 되려나? 요즘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나? 진짜 뭐 그냥 생각나는데 툭툭 질문을 던지다거나 갑자기 뭐 이럴 때 있어요. 야, 뭐 얘기하다가 야, 그거 얼마지?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있고, 야, 그거 사이즈가 가로가 몇이었지? 갑자기 세로가 몇이었지? 야, 보통 애들이, 저 유아 제품이었으니까 애들이 책상에 앉을 때 뭐 앉으면 뭐 다리 높이가, 의자가 몇 센치가 돼야 되지? 애들은 몇 살 때 기어 다니지? 걸어 다니지? 뭐 질문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복잡한데 어느 정도 딱 있다 보면은 아, 내가 뭘 알아야 되고 이 다음에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문의 대답을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네, 이런 게 약간 파악이 되죠. 뭐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반향적으로 숲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런데 이것도 옛날 말이에요. 사실 숲만 보면은 되게 디테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만 숲도 봐야 되고 디테일도 봐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아, 내가 만약에 지금 다시 역사 공부를 한다면 진짜 재밌게 되게 똑똑하게 잘할 수 있었겠다. 옛날에는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쩌저쩌저돼서 뭐 무슨 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며 결국은 이렇게 됐고, 이게 연도별로 쭉 나와서 그냥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너무 졸려. 그래갖고 제가 진짜 역사를 그러니까 제가 국영수만 잘했어요. 정말 국영수랑 중국어, 외국어, 언어 쪽에 좀 잘했네. 수학은 되게 잘했었는데 고3 때 포기. 통계가 저한테 왜 이렇게 어려웠죠? 딴 얘기 그만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 그래서 역사가 되게 재미없었는데 나중에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시대를 조금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 있었을 때, 아, 역사책을 그렇게 깊하게 선생님이 가르친 것만 볼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쑥 훑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훑어서 약간 중간 정도의 흐름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그냥 흐름만 읽고 그 다음에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만 찍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순서를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높여가는 것보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좀 좁혀갔다고 하면은 연대별 순서라던가 뭔가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잘 파악해서 조금 더 문제에 접근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역사를 좀 더 잘했을 텐데, 약간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또 회사 생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회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익힌 다음에 좀 굵직굵직하게 해야 될 일을 정하고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약간 이런 방향인데, 어쨌든 저는 처음에 폼생폼사였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일하고 뭐 혼나고 뭐 잘 못해서 이런 적도 있었지만, 어느새 이렇게 일을 하면은 무조건 처음엔 이거예요. 무조건 빨리빨리 일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 다음에 뭘 물어보면은 그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하는 일만 잘하면은 충분히 선배들이나 상사가 물어보는 걸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 상사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여러 상사가 돼봤죠. 맨 처음에 팀장으로 시작해서 부장으로 해갖고 이사, 뭐 차장, 이사 뭐 이렇게 쭉 되면서 누구나 걷는 그런 과정을 좀 겪었는데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을 시켰어. 근데 대답이 안 와. 일정을 줬는데 일정이 넘어가. 제가 이제 약간 꼰대가 되기 싫은 마음들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성질급하고 그런 거 아예 생각 안 하는 상사들은 맨날 물어봐. 야, 됐냐? 어디까지 됐냐? 뭐 언제 주냐?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꼰대 같고 싫으니까 꾹 참고 기다려요.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 물어봐야 되나? 저는 이런 경험을 해서 나중에는 약간 중간 보고 선 보고 드리는 거를 약간 몸에 체질화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사들한테 진짜 사랑을 받았던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일을 딱 시켜놨어. 그러면은 아예 그 일이 다 해결될 때까지 답을 안 줘. 하물며 그 일이 끝나야 되는 시기를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 이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혹시 중간에라도 궁금해 하실까봐 그때 그 시키신 일 제가 어디까지 했고요.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좀 더 보완해서 제 날짜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사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약간 속이 후련해. 이놈이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뭐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중간에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데 이게 맞을까요? 라고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좀 상사의 의도가 파악이 덜 됐다고 하면은 딱 봐주고서 아니야, 너 잘못했어,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야 라고 방향을 틀어서 잘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과제가 뭐 3일짜리였다 뭐 일주일짜리였다 뭐 과제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그랬을 경우 일주일에 소비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네, 어릴 때는 그렇게 일했는데 갑자기 어느 정도 좀 직급이 올라가면서 이제 부장님 때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쨌든 경력적으로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부장님이
저한테 보통 질문하시는 건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는 이제 각 쇼핑몰의 매출을 막 일으키고 있었으니까. 그럼 어느 순간 이제 매출이 딱 일어났어.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보세요. 야, 오늘 매출이 많이 일어났는데 너 도대체 마진을 얼마로 한 거야? 우리 마진 얼마고, 뭐 걔네만 수수료 얼마고, 이거 뭐 어떻게, 어떤 마케팅을 써서 그 회사에서 무슨 포인트를 많이 준 거야? 아니면 우리가 뭐 가격을 싸게 한 거?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대답을 해야 되죠. 아, 저희 마진은 얼마고요. 그쪽에 수수료 얼마 줬고요. 어떤 자리에 이게 꽂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됐고요. 뭐 메일 뭐 마케팅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득점이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뭐 노출이 많이 됐고요.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딱 회사를 갔어. 그럼 회사를 갔는데 매출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은 바로 준비를 해서 부장님 어제 매출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업체랑 이렇게 조인트를 해가지고 뭐 조인트가 아니라 조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가격이 너무 여기서 쿠폰을 많이 주셔서 이런 메리트가 있었고 저희 마진은 넉넉히 잘 지켰으며 얘네 수수료는 얼마였으며 이래서 이 제품이 매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얘기해주면은 그게 베스트죠. 네.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할 자세가 있어야 되고 갑자기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막 같이 회의를 하다가 야 이거 가격 얼마지? 하고 딱 물어봤을 때 네 이건 얼마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제품을 다 제대로 알지 않으면 그 누구한테 이제 중간에 거치는 MD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가격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또 이어서 그 MD도 내가 설명을 잘 못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 MD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과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메일로 접촉하는 사람 있고 직접 만나는 사람도 몇백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귀에 잘 들어오고 제품을 잘 설명해주면 자기가 마음이 끌리는 상품을 좋은 계좌에 꽂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제품은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초반에 직원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진짜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걸 텐데 저는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꼰대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업무를 잘하는 그냥 꼰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야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내가 너네 지금 입사했으니까 며칠 내로 주요 상품들 가격 사이즈 뭐뭐뭐 다 내와. 내가 지나가다 이렇게 던져서 물어볼 수도 있고 찔러서 물어볼 수도 있고 갑자기 걸어가다 뒤돌아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때 이거를 다 대답을 해야 돼. 그거를 먼저 해놔야지 그 다음 일이 수월한데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하면은 진짜 불러서 너네 영업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서 제가 MD가 되고 그 사람은 이제 직원이 돼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많이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 쿡쿡 찔러서 물어봐요. 야 뭐 얼마냐 이거? 얼마입니다. 특가는 얼마야? 이건 얼마입니다. 야 그거 사이즈가 가로가 얼마가 되지? 네 얼마입니다. 대답 못하면 실패. 다시 또 물어보고 그렇다고 막 엄청 혼내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그런 폼생폼사 그게 폼생폼사. 그러니까 대답을 얼마나 멋있어. 갑자기 일을 하다가 그거 얼마지? 그러면 네 얼마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일이 수월하고 그때마다 찾아보고 그때마다 버벅거리고 이런 거보다는 좀 좋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업무하는 건 좀 빡세요.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회사에서 그랬는데 지금부터 사장으로 건너뛸게요. 사장님하고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사장님은 진짜 수도 없이 저를 부르고 수도 없이 질문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회사는 자체 개발까지 하는 거라서 시장이 어떤지까지 다 알아야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장님이 뭔가를 지시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톡으로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일을 다 지시했으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료된 보고를 언제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보고의 중요성은 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신뢰가 쌓여. 사장님이 맨날 하는 불만이 뭐냐면 야 걔는 뭘 시키면 대답이 없어 물어볼 때까지. 그리고 야 지금 뭐 그냥 물어봐서 사장님은 뭐 언제까지야 이런 또 이렇게 날짜를 좀 지정해 주는 게 좋은데 좀 사장님들이 좀 게으르신 분들은 그냥 대충 질문하고 던지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사람은 함흥차사야. 그러면은 맨날 저한테 하시면 야 걔는 뭘 물어보면은 함흥차사야. 뭐 대답이 없어. 아직도 대답이 없다? 그래서 또 문제 이제 오늘 물어봐야지. 이런 진짜 되게 한숨 어린 사장님의 그런 말을 또 많이 들어왔거든요. 상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무슨 일이 궁금한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약간 이럴 때 있어요. 오늘 요즘에 매출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상황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사장님이 궁금해지겠죠.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 아마 죽을 거야. 그 타이밍에 정확히 사장님 제가 지금 시장을 다 파악해봤고 작년하고 오늘 매출을 대비해봤고 뭘 해봤더니 작년 대비해서 이 상품 매출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우리 이 상품에 대해서 지금 당장 대비체제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따르게는 이 상품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뭐 주문량을 지금 더 늘린다던가 아니면 이 상품이 잘 팔리니까 좀 비슷한 상품군을 늘려서 이 상품의 카테고리를 저희가 장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 상대를 다 이제 우리가 탑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상황 보고 경쟁 상황, 경쟁 업체들, 그다음에 이런 것도 했죠. 사장님 요즘에 이런 업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를 곧 따라잡을 것 같으니까 이 업체를 좀 막을 수 있는 또 방패막인 상품을 만들어야겠다라든지 그 경쟁 업체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면 어느 순간에는 신뢰가 계속 쌓여서 이제는 사장님이 저도 발전을 해요. 왜냐면 사장님이 언제나 물어볼 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단단해지고 내 자신이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제가 아까 말했던 숲을 보면서 되게 디테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에 모든 일은 나 자신을 위한 거고 나 자신의 발전이 되는 거라서 그런 거에 막 시킨다고 투덜거리거나 이런 걸 왜 해야 된다고 하거나 시키는 일만 하면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한 발전이 없어요. 제가 비서처럼 일해라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서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완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성냥갑이나 뭐 나무 젓가락 같은 이런 도구를 약간 구성별로 줘요. 첫 번째 구성팀에는 건축가들, 실제 건축가들에게 줘서 한번 너네가 마음대로 건축물을 지어봐라. 두 번째 그룹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한테 야, 니네 맘대로 건축물을 지어봐라. 세 번째는 비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딱 쥐어줘요. 그 다음에 뭐 영업부였나? 하여튼 모르겠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팀별로 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어보라고 해요. 거기서 1등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비서진이었다고 해요. 진짜 너무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어떠한 결과물이어서 왜 우승을 했나 이런 것보다는 비서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중요했었어요. 비서진은 보통 회장님 밑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진짜 일이 완전 빡센 게 뭐냐면 회장님의 그 근황을 나 어떤 기분 상태 이런 거를 모든 그 사장님들이 각 부서별이나 부처별을 해서 물어보는 거죠. 오늘 회장님 어떠셔? 분위기 어떠셔? 오늘 어디를 가셔? 회장님의 스타일을 회장님의 스케줄을 꿰고 있어야 되고 회장님이 좋아하는 걸 다 꿰고 있어야 되고 회장님이 뭘 궁금하실지를 꿰고 있고 그 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멀티형 인간이 돼서 그 사람에 대한 손발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 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줘야 되며 어떠한 질문을 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진짜 만능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비서라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일의 능률이 엄청 오르고 되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스케줄도 잘 짜야 되고 기분 언짢게 해야 되게 만들고 너무 이렇게 밑에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한 비서는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 전에 한 그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그 여주인공 비서 얼마나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는가. 비서들끼리 막 짜잖아요. 동선 안 겹치게. 그 남주인공이랑 여주인공이랑 동선이 겹쳐서 부딪히면 싸우면 자기네가 다 피곤하니까 식사 일정 따로 잡고 뭐 식당 일정 따로 잡고 뭐 외출하는 시간 뭐 엘리베이터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뭐 층계로 간다거나 막 엄청나게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 엄청 피곤하지만 비서고 굉장히 멀티형 인간이다. 그렇게 일을 했을 때 되게 회사에서 좀 인정을 받고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장님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결정을 못 내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고 제일 중요한 결제, 이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도 저한테 물어보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마무리 좀 할게요. 마무리를 할 건데 뭘 빠뜨렸는지 한번 제가 적어놓은 거 중에서 다 모든 거를 얘기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서처럼 멀티형 뭐 이렇게 싸바싸바하는 비서형이 아니라 똑똑하고 정말 일이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비서 역할. 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
상사조차도 나를 의지하게 돼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내가 원할 때 월급을 올릴 수 있고 네, 중요한 결정을 나한테 묻기 때문에 나도 판단력이 많이 생겨서 저의 그 순간 판단력이라든가 결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높아져요.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네,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근데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는 그런 일을 많이 해봤을 때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깨닫는 게 그거예요. 중간관리자가 됐을 때 윗사람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고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야 되고 윗사람에는 나한테 일을 시키고 아랫사람은 나한테 내가 일을 지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 직원을 보니까 나는 사장님한테 이런 직원이어야 되겠다. 이래야지 사장님이 좀 더 편하시겠다. 사장님이 하는 걸 봤을 때는 내가 이런 아래 직원한테 이런 사장이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더 좋게 해결하고 좀 더 정확한 지시를 해야겠다. 중간에서 양쪽에 가장 안 좋은 점, 좋은 점 모아 교집합을 만들어서 그런 인물이 되면 정말 좀 아래에서는 존경받고 위에서는 믿음직한 직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의 중요성, 비서처럼 일하라. 네, 이런 말을 오늘 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생존 노하우의 폴리였습니다.